사실 저는 이재명 지사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그냥 이재명 지사 그러면은 영화배우 김부선이 생각나는 정도? 그리고 말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말을 분명하게 한다. 그런데 때로는 매우 쌍스러운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만한 그런 또 추문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는데 1년여 전만 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험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아주 화려하게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본인 입장에서는 지옥문 앞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허위사실 유포죄였죠. 자기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사실 법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고등법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허위사실 유포를 혐의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는 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사실관계는 입증되었지만 법 논리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긴 했지만 법 논리상 죄라고 보기 어렵대요.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뜨겁지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논란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 판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짓을 했지만 이게 죄는 아니다. 내지는 죄는 구성하는데 공직이 박탈될 만큼의 그런 위중한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도대체 이게 재판의 판결이라는 게 저 조금 전에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할 뻔했는데 그거는 취소하고 아무튼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생존력 갑의 이재명 지사. 사실 저는 이재명 지사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그냥 이재명 지사 그러면은 영화배우 김부선이 생각나는 정도? 그리고 말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말을 분명하게 한다. 그런데 때로는 매우 쌍스러운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만한 그런 또 추문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뛰어오를 것 같은데 물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경기도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처럼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70% 운운하다가 지금 이미 지지와 소위 이제 부정적 평가가 데드 크로스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민주당이 대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박원순 시장 사망하고 지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전국이 아우성입니다. 아파트 많은 사람 잡겠다 그러다가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다 잡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끝도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그 일련의 상황을 이렇게 덮어주는 효과를 그 이재명 재판으로 지금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를 쫙 올려주는 효과, 이게 이재명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원탑 이낙연이었는데 이재명은 추진력도 있고 말도 분명히 하고 그러는데 이낙연은 왠지 좀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부자 몸조심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말이 분명치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작업복 입은 털털한 사람이 편하지, 반질반질한 양복 입고 항상 고상한 말만 하는 사람은 왠지 거북하거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으로서는 자산이 하나 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이제 전남이잖아요, 지역 배경이.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안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로서 특히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영남 후보, 특히 뭐 PK가 됐든 선호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갖고 대법관이 7대5로 나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대법관들 중에서 이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명이라는 거죠. 저는 그 7대5도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뭔가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이 이재명 세력은 정말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거든요. 그 서로 교환하는 욕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난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랬고, 또 그 지자체장의 후보를 결정할 때도 해경군 김씨와 관련한 논란을 포함해 가지고 한때 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달창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 달창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평론가가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를 이죄명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재명 지사를, 그리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저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아주 저속한 용어들, 제가 이거 발언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런 어떤 그 대통령 지지도 추락의 위기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끌어안기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결코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이 친문 세력 또 친문 핵심 그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담스럽고 보기 싫어도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보수 세력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을만 하다, 내지는 견딜만 하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물고 뜯고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전략적 연대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뭐 전략적 연대가 됐든 하회가 됐든 아니면 극한 용어로 뭐 통일전선 전술이 됐든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마 거의 이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잘하는 일 내지는 장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사실 올 초에
이미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정황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2019년에 그게 아마 10월 말이었는데 그 친문 실세라고 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을 만나죠. 그리고 또 그해 11월에 전해철 의원도 이재명 지사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친문과 친이재명 그룹이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그 난리가 날 정도로 공격을 해댔지만 실제로 그 세력의 상층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의 유력한 대권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라는 카드가 거의 날아갔고, 또 지금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는 향후에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PK 친문의 권력 재창출이 위태롭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도 부랴부랴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대권을 향해서 나가려면은 친문하고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박해를 당한다고 속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손 안 잡으면 대선 후보라는 게 아예 되지를 못하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작년 10월부터 보여졌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고등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건 작년 6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낙관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그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딜에 대해서 이미 그 올 초에, 올 1월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미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이번 대선에서 경선에서 김경수하고 경선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경기도 지사 자리는 전해철에게 주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신이 선출되면 우리 공도 있으니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말도 했다라는 보도가 올 초에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이 부활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촉매는 바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겠죠. 이제 이재명 시대가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정치는 생물인데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또 확 올라가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효용 가치는 좀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보수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거의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인 효과,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재명의 부활은 문 대통령의 이재명 끌어안기 아닌가 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추론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의 흥묘백묘론이 참 절묘한 것 같죠.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고 지금 아주 절박한 입장에서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확 끌어안은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 또 현실적 안보론자들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지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